지난 봄 어느 날 밤 건대감 댁 무남동녀가 이대감 댁 맏아들과 혼례 날짜를 잡아놓고 별당에서 바느질을 하던 중 깜빡 졸다가 등잔을 쓰러뜨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하인들이 나오고 이웃들도 몰려와 바가지와 대야로 물만 퍼부었지 불길이 워낙 사나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건대감 댁 총각집사가 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쓴 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총각집사가 혼절한 아씨를 안고 나왔다. 사흘 만에 아씨는 깨어났고 종아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사지와 이목구비는 멀쩡했다. 건대감과 안방마님은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씨를 살려낸 총각집사도 한 달여 만에 자기 방에서 나와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중화상을 입어 등과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뺨과 목덜미에 화상 자국이 남았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집사 일을 계속했다. 총각집사는 원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조실부모했는데 워낙 영민한 덕에 훈장님 소개로 건대감 댁에 들어와 빈틈없이 살림을 꾸려갔다. 어느 여름날 밤늦도록 장부 정리를 마치고 호롱불을 끈 후 자리에 눕는데 살며시 문이 열렸다. 총각집사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누구요? 하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방님의 소첩이 될 사람이 옵니다. 바로 아씨였다.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총각집사가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말리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씨가 집사의 품에 안겼다. 집사는 어쩔 수 없이 기뻐하며 아씨와 온우를 함께 나누었다. 이튿날 아씨가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고 사랑방으로 가 건대감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건대감이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살려준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하지만 집안도 없는 집사에게 딸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때 꽤 많은 육촌 동생이 찾아와 기발한 묘책을 냈다. 집안 식구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한가운데 총각집사를 세운 후 건대감이 소리쳤다. 네가 진정 딸애를 좋아한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서슴없는 총각집사의 말에 건대감이 한 손에 하나씩 접은 종이를 들고 이 두 장의 종이패 중 하나는 혼인이라고 씌어있고 하나는 죽음이라고 씌어있다. 하나를 잡아라. 혼인패를 잡으면 너는 내 사위가 된다. 허나 죽음패를 잡으면 너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게야. 쩌렁쩌렁 울리는 건대감의 말이 끝나자 총각집사는 대감 오른손에 종이패를 잡아 그대로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다. 대감의 왼손에 잡고 계신 패를 펼쳐보시지요. 그게 혼인이면 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총각집사의 말에 대감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는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패를 찢으며 소리쳤다. 여봐라, 10월 상달에 혼인 날짜를 잡도록 하라. 대감이 들고 있던 패는 둘 다 죽음이었다. 동짓달이 되면 천석군 부자. 이 진사댁 사랑방은 법석거린다. 이 진사는 양반으로 학식이 높고 부도 넘치지만 가슴은 차갑다. 그래서 이 진사댁에서 한 해 머슴살이를 하고 나면 세경을 받아 떠나버리는 게 다반사다. 부창부수라 안방마님도 대갓집에서 시집와 조신하지만 인정머리가 없다. 몸종, 찬모가 툭하면 나가버리는 것이다. 이 진사가 면접을 하다가 한 부부를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건장한 몸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마누라는 얌전하지만 미모가 빼어났다.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고? 한양 북촌 민 대감댁에서 행랑아범을 했고 집사람은 노마님의 몸수발을 들며 주로 지압과 안마를 했습니다. 보료에 비스듬히 기대 있던 이 진사가 상체를 일으키며 그거 잘 됐네. 내가 허리가 안 좋은데 지압을 받으면 좀 낫겠는가? 털보 서방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을 못했다. 남녀 몸이 다를 바 없습니다. 라며 마누라가 당돌하게 나섰다. 자네는 그를 깨우쳤는가? 이 진사가 묻자 털보가 어릴 때 조부님으로부터 동몽선습, 사자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래. 이 진사가 크게 놀라며
자네는 우리 집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로 일하게. 이 진사는 털보 내외의 살림집을 대문 코앞에 마련해줬다. 털보가 치부책을 손수 만들어 곳간 재고량, 전답 목록, 소작인 인적사항 등을 엮어 이 진사에게 보였다. 이 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만족했다. 털보 마누라는 지압을 아주 잘했다. 지압을 받고 난 이 진사는 내 몸이 날아갈 듯하네 하면서 주머니에서 한 양을 꺼내 털보 마누라에게 쥐어줬다. 이 진사가 털보 마누라를 부르는 횟수가 잦아졌다. 한 번은 이 진사가 허리 지압을 받다가 꿇어앉은 털보 마누라의 터질 듯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별 반응이 없어 이번엔 주무르자 털보 마누라가 이 진사의 손목을 잡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날은 두 냥을 집어주자 털보 마누라는 배시시 웃으며 나갔다. 다음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예산일이 되고 손은 털보 마누라의 치마 밑으로 드나들기 일쑤였다. 안방마님에게 털보 마누라는 눈엣 가시다. 이 진사가 지압을 받고부터는 2달이 지났는데도 발걸음조차 없는 것이다. 하루는 안방마님이 사랑방으로 이 진사를 찾아가 나으리 글피가 친정아버님 생신입니다. 함께 가야 되겠지요? 묻자 이 진사가 서슴없이 부인만 다녀오시오. 나는 허리가 아파 걷지도 말을 탈 수도 없다는 걸 부인이 잘 알잖소. 이 진사는 집사를 장터에 보내 비단 한 필, 육포, 청주, 갈비 등을 구해오라 시킨 뒤 장본 것을 말등에 실어 부인을 친정에 보냈다. 말고비는 털보 집사가 잡았다. 50리박 처갓집에서 부인과 집사가 돌아오는 날은 사흘 뒤다. 홀가분한 첫밤이 찾아왔다. 지압을 하러 사랑방을 찾아온 털보 마누라의 분 냄새에 벌써 이 진사의 하초는 뻐근해졌다. 허벅지 지압을 받다 말고 이 진사는 벌떡 일어나 돈주머니를 치마폭에 던져주고 촛불을 껐다. 광란의 밤이 오경이 되어서야 끝났다. 둘째 날 밤도 털보 마누라를 발가벗겨 눕히려는 찰나 화당탕 문이 열리며 시퍼런 낯을 든 털보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 국법의 간부는 현장에서 쳐 죽여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가. 털보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이 진사는 목숨을 건진 대신 거금 1000냥을 털보에게 바쳤다. 이틀 후 안방마님이 친정에서 돌아왔다. 털보 마누라가 마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님, 쇳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하고 마님이 몇 번이나 동침을 했는지. 마님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말 한마디 못했다. 털보 내외는 이 진사댁을 하직하고 나왔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남촌댁 안방마님한테 얼마를 뜯어냈소? 패물함을 몽땅 털었지요. 털보가 말했다.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시버시로 살면 어떻소? 남촌댁? 그런 소리 마시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되는 사람 없소. 아이들과 마누라 선물 사서 빨리 집으로 가시오. 나는 한의원에 가서 산삼과 녹용을 사서 드러누워 있는 우리 신랑을 일으켜 세울 참이여. 삼거리에서 둘은 갈라섰다. 또 좋은 건 있으면 연락 주시오. 남촌댁이 고개를 돌려 또렷하게 말했다. 언제나 조용하던 이진사네 집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진사가 숙부소상에 다녀온 사이 벙어리 머슴이 사랑방 다락에서 돈 괴짝을 뜯고 거금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이 진사의 처남인 집사가 동원으로 달려가 발고를 했다. 그다지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사또는 여럿이 어울려 술잔을 돌릴 때 몇 번 합석하여 과묵하고 학식이 높은 이 진사를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던 터라 육방관속을 모아 도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포졸들이 흩어지고 형방의 앞잡이들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여기저기 염탐했다. 50리박 포구에서 나룻배를 타려는 벙어리 머슴이 붙잡혔다. 그는 포박당해 동원 마당으로 끌려왔다. 사또가 네 이놈, 주인이 하루 동안 집을 비운 사이 다락에서 돈 괴짝을 뜯어 훔쳐 가다니. 어버버버. 벙어리는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벙어리 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나루터에서 잡힐 때 두드려 맞고
동원마당에서도 매타작을 당해 벙어리 머슴은 피투성이가 돼 옥에 갇혔다. 그날 저녁 이 진사가 사또를 찾아갔다. 사또는 마침 도난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 지은 병방, 형방과 이방을 치하하며 주안상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진사를 합석시켰다. 너털웃음이 어우러진 주연이 끝나고 세관속이 자리를 뜨자 이 진사는 도포 속에서 전대를 풀어 사또에게 바쳤다. 아,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진사가 거푸전대를 들이밀자 그럼 이 돈은 초량천 다리를 놓는데 보탰겠습니다. 그날 밤 사또가 침실에 들어가는데 수문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으리 주무시는지요? 사또가 벗던 옷을 다시 입고 무슨 일이냐? 외놈들이라도 쳐들어왔단 말인가? 어떤 여인이 장옷을 입고 두 눈만 내어놓은 채 사또 나으리를 뵙겠다고 이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파랗게 내려앉은 동원 마루에서 사또는 그 여인을 만났다. 쇳내는 이 진사의 청산과부 며느리로 벙어리 머슴이 돈을 훔쳐 달아나도록 다락 열쇠도 줬고 돈 괴짝은 제가 열쇠가 없어 부수도록 해 돈을 꺼내줬습니다. 사또는 술이 확 깨고 잠이 싹 달아났다. 며느리는 조용조용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이 진사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다. 17에 시집갔다가 5년 만에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와 있었는데 이 진사는 벙어리 머슴을 들일 때 대릴 사위로 삼겠다며 3년 후에 막내딸과 혼례식을 올려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총각 귀신이 될 뻔한 벙어리는 감격하여 이 진사에게 큰 절을 올린 후 황소처럼 일했다. 청산과부 며느리 눈에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22살 시누이는 재혼이고 벙어리는 29인데 대릴 사위는 무엇이고 3년 후에 혼례식을 치르자는 건 또 무엇인가? 어느 가을날 벙어리 대릴 사위가 들에서 돌아와 조끼 주머니에서 다래를 한 움큼 꺼내 시누이에게 건네자 그녀는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3년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벙어리가 밭에 일하러 간 사이 곱게 차려입은 시누이가 이 진사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저녁 때 이 진사 혼자 돌아왔다. 시누이가 40리박 어느 부잣집 호라비에게 재치로 시집을 간 것이다. 벙어리 머슴에게는 시누이가 몸이 아파 위원을 하는 외가에 갔는데 병을 고치면 돌아올 것이라 거짓말을 했다. 이 진사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벙어리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게 아닙니다. 제가 3년치 세경을 계산해서 준 겁니다. 몸을 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듣고 있던 사또가 여봐라 당장 옥에 갇힌 벙어리를 풀어오렸다. 동원의 불이 밝혀지고 육방관 속이 모여들었다. 피투성이가 된 벙어리가 걷지도 못해 들것에 실려 동원마당에 오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버선발로 내려가 벙어리를 안았다. 삭발을 하고 입산하겠다는 며느리를 사또가 달래고 달랬다. 저 벙어리가 여기서 풀려난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소? 또 이 진사 같은 나쁜 놈을 만나 신세를 망치겠지요. 저 벙어리를 보살필 사람은 이 진사 자부님밖에 없소이다. 10년이 흘렀다. 100열이나 떨어진 강가의 조그만 농촌마을. 저녁 나절 벙어리가 지게에 풀을 한 짐 지고 어미소를 몰고 송아지는 졸졸 따라 아담한 기와집으로 가자 아들 둘, 딸 하나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벙어리 아버지가 큰 호박잎에 새빨간 산딸기를 가득 싸왔다. 이 진사 며느리였던 그 여자가 활짝 웃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법 없이도 사는 마음씨 착한 우가는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자식들이 6이나 바글거려 사람들은 흥분해라 불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나무뿌리처럼 되도록 일해도 8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보릿고개만 되면 초근목 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우가 마누라는 합방만 했다 하면 배가 불러 또 하나의 입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날 노승이 우간의 집에 탁발을 와 좁쌀 한 줌을 받아 넣고는 우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낳을 아들이 10이요 키울 아들이 7이네. 하고는 횡하니 떠나갔다. 10을 낳아 7을 키운다? 그럼 셋은 죽는다는 말인가? 지금 아이들이 6인데
넷을 더 낳는다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곤방대 담배 연기만 내뿜던 우가가 바느질하는 마누라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기운이 창창하고 당신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까마득하니 식구가 계속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오. 큰아이가 16이고 둘째가 14이니 우리 밭대기 농사는 당신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2, 3년 어디 가서 머슴을 살아 세경을 받아오겠소. 우가와 마누라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우가는 온 식구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저녁나절 고향에서 300리나 떨어진 이름 모를 마을을 지나다가 말을 탄 선비를 만났다. 나으리,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동네에 하룻밤 묵어갈 주막이 있는지요? 없소. 주막 있는 동네까지는 30리는 가야 하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오. 우가는 선비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뒤를 따라갔다. 선비가 우가에게 어인 일로 이 동네에 발길이 닿았는지 물어 우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다시 선비가 물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소? 어릴 때 조부께서 가르쳐줘 사자소학의 명심보감까지는 뗐습니다. 동네 맨 꼭대기에 자리한 선비네 집은 소슬대문의 안채, 바깥채, 사랑채에 하인들의 요사채도 딸린 대궐 같은 부잣집이다. 저녁을 푸짐하게 얻어먹은 우가는 주인 선비의 부탁으로 밤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해줬다. 이튿날 아침, 떠나려는 우가를 선비가 붙잡았다. 그날부터 우가는 선비 집의 집사가 되어 집 안팎의 일을 한 점 어긋나지 않게 말끔하게 처리했다. 선비 집의 전담 목록을 들고 소장농을 찾아가 작황을 판정해서 지주 몫을 부과하는데 어찌나 공정한지 항의하는 소작인이 한 사람도 없고 저녁에 보고하면 선비도 흡족해했다. 1년이 되자 선비는 머슴 몫의 2배가 되는 세경을 우가에게 쥐어줬다. 어느 날 밤 우가가 장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갔더니 선비가 술잔을 건넸다. 우집사는 아이가 몇이라 했지? 6입니다. 아들은 몇이고 딸은? 우가는 모깃소리만 하게 대답했다. 모두 아들입니다. 선비는 긴 한숨을 쉬었다. 선비와 후덕한 안방마님 사이엔 아이가 하나도 없어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었다. 달빛이 창호지를 새하얗게 물들인 입추가 지난 어느 날 밤. 삼신할미도 무심하지. 어찌 이런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하지 않을꼬? 우가가 풀벌레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살며시 문이 열리며 치마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이 집 하녀이옵니다. 받아주십시오. 치마를 벗고 고쟁이를 벗고 속치마만 입은 채 우가의 품에 안겼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마라. 여자를 안아본 지 도대체 얼마만인가? 허겁지겁 바지를 내리자 장대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우가는 몸을 떨었지만 두 번째 운우는 서두르지 않고 우가가 재주를 부리자 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의 까무러쳤다. 하녀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날 밤 또 한 여인이 하녀라며 들어왔는데 전에 들어왔던 여인이 아닌 것이 확실했다.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다른 여인이 우가의 방에 살며시 들어와 폭풍의 뇌성병력을 치고는 살며시 빠져나갔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집주인 선비가 우가를 불러가 보니 날카롭게 생긴 두 남정네를 소개했다. 이분은 직관 어른이고 저분은 직관 보일세. 내일 아침 두 양반을 모시고 막장골 증조부님 묘소를 보이고 오게나. 막장골은 고개 넘고 개울 건너 숲속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첩첩산중이다. 우가가 앞서고 두 사람이 따라왔다. 우가가 고갯마루 묵집에 들어가 평상에 앉아 직관보에게 물었다. 손에 든 그게 뭐요? 산길을 오르면 목마르다고 술 한 병과 안주를 싸줍디다. 우가는 그걸 받아보자기를 풀어 고기 안주를 마당에 던졌다. 순식간의 일이라 직관이 하며 보따리를 뺏으려는데 묵집개가 고기를 먹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직관과 직관보가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다. 우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가서 낮잠이라도 자다가 저녁 때 선비한테 가서 구덩이를 파고 나를 묻었다 하고
증거로 내 저고리를 가지고 가서 보인 후 약정된 돈을 받아가시오. 나는 머나먼 고향으로 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요. 두 살인청부업자는 넋을 잃어 말문이 막혔다. 우가는 발걸음을 돌려 고향집으로 향했다. 내막인즉 이랬다. 지난밤 모두가 잠든 깊은 삼경에 안방마님이 우가 방에 몰래 들어왔다. 우집사님, 조용히 들으시오. 3달 전 가장 먼저 이 방에 들어온 하녀는 바로 소녀였고, 여드레 후 2번째 여인은 박간양반의 첫째 첩, 마지막은 둘째 첩이었소. 모두 박간양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셋 모두 잉태를 했습니다. 내일 살인청부업자 2사람이 지관으로 의장해 당신을 죽이려 할 테니. 우가는 안방마님이 싸준 금부치를 전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고향으로 내려가며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낳을 자식은 10이요. 기를 자식은 7이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가 모자란다. 한데 우가가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사립 바깥까지 울려나왔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마누라에게 뿌린 씨앗이 스님의 예언대로 열을 채웠다.